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 815 모니톡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아주 멋지게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한번 뽑아서 다른 분들이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누구나 이 부자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자들의 공식을 하나하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누구신가요? 네, 저도 그 책을 좀 썼습니다. 팔리지는 많이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그리고 최고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수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마음 많은 부자인 아나운서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주 대단하신 내공이 엄청나신 분이 정말 나오셨죠. 엄선해서 저희가 네. 초대했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아주 멋지게 좀 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사 주 네트원의 대표 우성민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살짝 양력을 살펴봤거든요. 네, 좀 네.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3번의 사업 실패를 하시다가 7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셨고요. 자본금 오롯이 1,000만 원을 가지고 4번째 사업에 도전하셔서 5년 만에 매출 200억, 200억? 네, 제가 너무 금방 놀랐네. 200억을 달성하셨습니다. 또 그동안의 그 이제 경험을 토대로 또 책도 내셨더라고요. 제가 네. 책을 서점에 가서 네, 직접 네, 네. 자비로 샀어요. 정말요?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열심히 읽긴 했는데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대충 굉장히 살아온 삶이 네.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그 책 제목은 직접 지으셨나요? 출판사에서 지었고요. 네. 제 책이 보면 색깔도 빨갛잖아요. 네. 네네. 예, 지금 되게 빨갛습니다. 좀 선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책 제목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판매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책의 내용이나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썼고요. 네. 예, 그래서 실제 경험담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직접 보니까 네. 예, 진짜로 대표님이 경험하셨던 과거의 사례들이 중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글들은 정말 마음에 와닿고 네. 그랬는데 이 제목에서처럼 우리 대표님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의 기준은 각자 틀릴 건데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부자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예, 세 번째 사업까지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요. 네. 어떤 아이디어가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돈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세 번 사업 실패하고 7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네 번째 사업하면서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셨어요? 일단 첫 번째 바뀐 거는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 가지고 많이 알려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의 길, 그러니까 부자가 되셨다는 건가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한 분을 도움을 드렸는데 10분이 저를 돕게 되는 거죠. 결국 인맥이 나중에 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도 없고 백이 없어요. 네. 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게 뭐 큰 도움이 아니고요. 제가 온라인에서 갖고 있는 상식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네. 그걸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큰 도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좋은 업체들 만나게 되고 판매도 늘어나고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살짝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크게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책에서도 보면 그 대표님만의 철학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네. 흙수저 철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흙이 흙은 원래 그렇죠. 땅에 있는 그쵸. 흙, 리을 기억이 예. 흙수저죠. 그죠. 원래. 근데 흙이죠.
네, 못한 줄 거무륵자를 씁니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한자가 옆에 써 있어요, 보시면. 네. 네. 네, 거무륵자를 옆에 쓰고 이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궁금해요. 여기가 진짜 흙이라고 표현. 그러게요. 네, 검다 흙. 제가 지연의 이제 신조어인데요. 네. 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그 사업이 왜 망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망한 사람은 고민하겠죠. 네. 근데 7년 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고요. 그걸 미루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 거를 구분을 짓게 됐어요. 근데 잘못한 게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망한다를 네. 정의를 하게 돼요, 원칙을. 그래서 그걸 그 원칙 7가지 원칙 그리고 더 원칙이 많지만 그러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을 지키면 자연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부도 누리게 되더라라는 원칙인 거죠. 그걸 흑수저 경영학이라고 만들었고 그걸 원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네, 볼게요. 우선 이제 성공하신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죠. 5년 전에 창업했을 때 그 아이템은 뭐였나요? 이제 6년 차가 됐는데요. 야, 이제 예, 6년 6년 차가 됐죠.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템은 금융 소프트웨어 기획하고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했던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는데요. 은행이나 대기업들을 보면 지점 교육을 항상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오프라인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은행들하고 많이 거래를 했었어요. 그 아이템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자 였는데 창업하자마자 2명의 식솔이 딸리게 됩니다. 현재 저희 창립 멤버 2명. 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시게 됐네요.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시작하자마자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돈을 번 아이템이 네. 그 새로 시작한 아이템인가요? 그쵸. 온라인 상품 판매인데요. 예, 현재도 온라인 상품 판매 매출이 가장 큽니다. 남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브랜드화 해주고 판매까지 해드려요. 그런 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마케팅만 해주던가 판매 대행만 해줍니다. 그걸 믹스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 하셨나요? 되게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카드론 받았고요. 그것도 본인 빚을 돈이 아니라 내신 거네요. 네. 창업 위험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제가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업하는 주변 지인들이 하는 말이 절대 네 돈으로 하지 말라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빚을 내서라는 얘기는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자신이 생겼어요. 예. 3번 사업 망하고 7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 그 세웠던 처음 목표는 뭐였습니까? 손익분기점 탈출이요. 손익분기점. 최단 기간 내에. 그래야 회사가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이디어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두셨었어요? 최대 1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낸다고 봤어요. 적어도 1년 안에는 꼭 예, 넘긴다. 회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결과는요? 넘어섰죠. 아,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 창립 멤버 3명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어느 회사나 그럼 마찬가지지만. 3분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네. 그 1년 거의 마무리됐을 때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었을 거고요. 네. 예, 그 손익분기점을 내서 이익을 냈죠, 첫 해에. 네. 그래서 현재 매년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6년째 그래서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씨앗이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매출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일단 경험인 것 같아요. 예전엔 솔직히 돈 버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예,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가셨고요. 네. 그 주변에 굉장히 뭐 교수님도 그러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돈 하면 번다. 된다. 뻥이더라고요. 음. 예, 열심히 한다고 돈 벌지 않아요. 밤새도 못 법니다. 네. 이틀에 한 번씩 잔 적도 있어요. 망했어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알게 돼서 이 매출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뭐였나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대표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네. 지금 회사도 저 혼자 경영하는 건 아니죠. 제일 처음에 멤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업 계획도 왜 변경하게 됐냐면, 우리가 가진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모지를 찾았어요. 저는 온라인에 마케팅 쪽으로 능력이 좀 있어요. 네. 저 혼자 커뮤니티를 운영했을 때, 그때 게임 커뮤니티를 일방문자가 10만 명을 찍었어요. 예. 엄청났네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혼자서 일방문자가 10,000명 이상 왔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열광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예,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사로 제작하고 있는 친구는 판매 쪽으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대기업 폐쇄몰도 쇼핑몰도 만들어줬었고요. 다음 소셜 커머스의 팀장도 있었고요. 예, 다양한 경력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디자이너인 친구는 제품 촬영, 디자인, 웹툰까지 못하는 분야가 없어요. 디자인 쪽으로는. 그래서 이 셋을 뚝 앉혀놓고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같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한 게 온라인 판매. 예. 잘 만났네요. 그래서 온라인 네. 판매하게 된 거예요. 계획도 없다. 각각의 그러게요. 포지션에 맞게 이렇게 산총사처럼 딱 잘 뭉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똘똘 뭉쳐서 머리 맞대고 했더니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 사람이네요. 예, 누가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새 파워블로거나 뭐 또 좋아요 수 많거나 이러면은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 큰 네네네.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지금은 때를 잘 만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점점 온라인 시대가 더 강해질 거예요. 예, 뭐 정말 저는 신문은 잘 안 봐요. 네. 예, 돈 벌려면 신문 보라고 네. 하던데, 근데 제가 꼭 보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네이버, 쇼핑 특히,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꼭 봅니다. 온라인의 변화를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쇼핑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있었는데 다른 카테고리 막 슬퍼요도 생겼어요. 이거 왜 생겼을까를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해답을 찾는 겁니다. 예. 네이버가 왜 엠페이라는 걸 만들고, 예, 왜 결제 대행사를 왜 인수했는지, 네. 그 고민하는 거죠. 네이버가 뭘 하려고 하지? 의도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변화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예전에는 네.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온라인 세상이니까 그렇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흐름을 읽으신다는 거네요. 네, 매체에 안 나오는 것들 읽어내야 되죠. 예, 그거는 신문에는 없고요. 매일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는 분이 없어요. 어떤 카테고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인스타도 하고 네, 페이스북도 네. 하고 다 하거든요. 이제 적당히 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제 셀카 올리고 음식 사진 올리고 이 네,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왜 이걸 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하나의 취미처럼 하다 보니까. 근데 다시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는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워블로그 한번 돼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 자, 얘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성공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네네. 기존에 이제 3번의 실패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을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재도전하는 게 힘든데 또 다둥이 아빠세요, 보니까. 네. 그죠? 정말 요즘 분기 힘든 다둥이 아빠시거든요. 저 강동구에서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자녀분이 예, 아들 셋, 딸 둘 키우고 있고요. 부자시네요. 아니, 근데 원래 지금 돈 많이 버셔가지고 네. 부자신데 또 정부 지원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아, 예전이나 그래요? 지금이나 거의 없고요. 거의 지금은 다둥이를 아이 둘 정도부터 다둥이로 봐요. 애를 하도 안 낳아서. 그래서 네. 똑같습니다. 둘이나 뭐 다섯이나.
그냥 시끌벅적하겠어요. 남의 집 애들까지 놀러 오면 뭐 한 10명씩 있습니다, 집에.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자녀분도 많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을 계속 재개하는 과정에서 아내분께서 좀 반대를 할 법도 하거든요. 그럼 반대는 없었어요? 3번 사업 실패하고 이제 직장 생활 7년 했잖아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와이프한테 이제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네. 두둥. 자기야, 자기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시끄러.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시끄러. 잠이나 자. 저희 와이프는 저 도장 찍자. 저희 와이프는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예, 저에 대해서 약간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말려도 예, 소용없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사람이 답이 없으면 긍정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상당히 주관적인.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내분께서도 대단하신데요. 아니 근데 아마 그거에는 또 어떤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또 그 지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3번 실패하셨잖아요.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대처법.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끝난 것처럼 술 마시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네.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 원망도 하고 막 여러 다양하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저는 주변에 사업 망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저는 힘들면 술을 안 마셔요, 지금도. 뭐 4번째 지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안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업은 잘 되면 정말 힘들어요. 안 되면 미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들거나 힘드냐 미치거나예요. 미치냐.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잘 저만 되면 정상인가요? 예, 잘 되면 잘 될수록 힘들어져요. 직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신경 쓸 게 커지면 많아서 그런 거죠? 예,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가 돼야지 긍정 에너지를 다시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평소에 힘들 때 술도 안 드시고 하시면 어떤 걸로 좀 해소를 하세요? 뭐 독서 이런 거 술 아니죠? 마셔요? 술 마셔요? 술은 마시고 예, 네. 예. 기분 좋을 때. 이번 주도 약속 한 4개 정도 있던데요, 저녁 약속이. 근데, 술을 잘 드시는 건데. 네, 근데 뭐 즐겁기 위해서 마시고요. 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놀랄 거예요. 예,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정말 많고요.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서로 도와줄 게 없잖아요. 서로 그렇죠. 경쟁자고. 네. 예, 뭐 네이버가 다음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서로 만나서 대화할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사업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저랑 상관없는 뭐 한의사분도 만나고요. 제가 아나운서분도 만나요. 예, 모델분도 계시고요. 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뻐서 만나는 건 아닌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예, 마음 같아서는 여자분만 만나고 싶은데 제 의지대로 안 이거 되더라고요. 방송 아내분 안 보시나요? 보시겠죠. 괜찮겠죠, 보시겠죠. 뭐. 네. 예. 제 패친이에요. 그래요. 제 페이북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건 근데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정말 인재가 그쵸.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저는 면접을 잘 안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면접을 보는 경우는 주교 직위자만 봐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주교 직위자만 면접을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과거사를 봅니다. 예, 저희는 학력은 일단 무조건 안 봐요. 아, 네. 예, 고졸자가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는. 주요 직위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포용력이라고 봐요. 그건 경험이거든요. 예, 그러면 망했던 경험 이런 걸 가장 높게 사요. 예, 저희 창립 멤버 2명도
망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예. 개인 회생도 했던 친구도 있고요. 예. 저는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야 저와 대화가 되고요. 저를 또 이해하는 폭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랑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불가능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대화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온 그렇죠. 사람들은. 네. 그런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냥 이해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니어 지기자들은 저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친구들이 입사가 되면 그 개인에게 투자도 해주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 어떤 자리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좀 망해보길 바라기도 하죠. 아니 근데 그 말은 좀 이게 쉽게 하시지만 네. 그 정말 직원이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뭐 그 권한과 책임 이양이라든가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직원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하고 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 성과가 아주 안 좋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르진 않습니다. 좋은 사장님이시네. 감봉? 자르진 않아요. 네. 저희가 자르는 케이스는 조직을 와해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 외에는 자르지 않아요. 기회를 좀 주시는 편인가 봐요. 보직을 변경해 주기도 하고요. 뭐 미팅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해서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경험은 엄청난 재산이 되고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예. 잘 됐던 망했던 그렇지 않았던. 이거는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섭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아낌없이 저는 사실 하고 그 이제 이미 성공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상업을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좀 실패 없이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조금 성공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꼭 무조건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우리 방송이 끝날 1년 후쯤에는 우리 김성수 아나운서가 부자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괜한 마음으로. 질문을 괜한 질문을. 일단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보다는 보통 네. 책을 보면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만 보통 봐요. 근데 대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안 되거나 망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학교도 내가 가고 싶은데 대부분 못 가잖아요. 네. 대부분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좀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의 얘기만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망한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체득하면 아마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선 그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책도 읽고요. 예. 성공한 사람의 현재의 겉모습, 성공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 100% 실패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 망한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 성공한 화려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그렇죠. TV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했던 경험이 있다고 저는 봐요. 실제 그렇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성공한 데에만 초점 맞춰서 봐요. 왜 망했는지를 봐야 그건 된다는 그쵸. 거죠. 나랑 괴리감이 있습니다. 네. 이미 성장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하는 모습을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 복지를 따라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기까지의 실패담과 아주 작은 회사였을 때 직원 한두 명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8.15 머니톡 보면 되겠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분들의 중간 홍보 제가 그렇죠. 해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자, 홍보 얘기가 우리 저 나왔어요. 우성민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의 네.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 청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책은 겸으로 다 자세하게 근데 읽어야겠지만 정말 예.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네. 그 사람이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네. 네. 혹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네, 네. 드리는 질문인데 정말 이제까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뭐 3번 실패하셨고 네. 또 이번에는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후회했던 그런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후회요. 네. 잘못된 결정을 했다. 뭐 후회의 연속인데요. 예. 사업은 잘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그 사업 중에도 망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고 삼성전자만 나와서 그렇죠.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현재 3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현재 새롭게 지금 도전하는 과제만 4개예요. 예. 회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되는 게 안 되는 걸 덮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분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를 보지 않고요.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요. 예. 그거를 맡을 사람을 정하고요. 그게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2억 정도는 새로운 일에 투자할 거야. 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다면 분배하는 거죠. 이게 다 망해도 저희는 갈 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뭐, 약간 취재는 벗어났지만 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한 결정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게 성공하리라고 보장을 해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바로 이어지는 마인드와 행동으로 그것을 커버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아까 말씀이신 말씀드린 거죠. 나쁜 실패는 없어요. 일단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면 3가지 이제 진짜 하고 계신 사업이 3가지인데 앞으로 4가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떤 사업인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게 뭐 법인을 설립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설립할 수도 있겠죠. 아주 동떨어진 사업은. 그리고 회사가 잘 되면 이렇게 떼내기도 하잖아요. 한쪽 네. 분야를.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정도는 뭐냐면 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온라인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는 저희 뭐 화장품 사업 분야도 새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아, 네. 어느 정도 자라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좀 하산시키는 그래요?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고 이제 떨어뜨릴 거고 하나는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던 업체들을 굉장히 휘청휘청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틈새 시장을 많이 공략해 왔어요. 예전에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공동구매, 아줌마들 공동구매 할 뻔했었어요. 그게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공동구매하는 판매 수단을 만들어냈고요.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앱 쪽으로 가고 있어요. 모바일 앱이요? 네, 앱 쇼핑으로만 구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널 활용하지 않고. 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인스타그램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판매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아나운서 분도 계십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분발해야겠어. 온라인 보통 플랫폼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은데 플랫폼 사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 될수록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카카오톡이나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중소기업은 할 수 없고요. 본인의 뒤에 백이 없고 쩐주가 없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냥 플랫폼을 활용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쇼핑, 판매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우리 우 대표님이 성공한 분야도 온라인 마케팅이고 또 가장 잘하시는 분야도 이제 그쪽 분야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아주 작은 사업자들 혹은 개인 사업자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은 어디 뭐 의뢰해가지고 할 만한 그 돈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근데 또 말씀하신 여러 채널을 다 하기에는 또 이게 능력이 부족하고 어렵죠. 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정의 내린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간략하게. 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영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영어. 예, 예.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알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봤으면 하는 사람들을 친구를 맺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업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품도 가지고 오시고요. 팔아달라고.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데서 제안이 오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강의 요청도 페이스북으로 많이 오세요. 예. 철저하게 영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블로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블로그가 침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침체는 아니에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물건 많이 팔려요. 아, 그래요? 예. 소상공인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블로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블로그는 아직까지는 네이버 검색에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잘하기보단 네이버가 성장하면서 더 포화되고 커진 게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고 제품을 판매하시고 내 제품을 알리고 싶다면 블로그를 권장해 드리고요. 요즘 가장 핫한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예. 물건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인스타그램이 최고입니다. 아, 물건이 팔리나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까지 팔리는구나. 인스타에서는 홍보는 되지만 물건이 판매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물건 파는 사람들 많이 많더라고요. 생겼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정책 자체가 쇼핑으로 넘어왔어요. 이미 베타 테스트 하고 있고요. 아마 가끔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여기 의류를 클릭했는데 가격이 뜨고 네. 누르면 쇼핑으로 연결되고 네, 이런 거 네. 보실 거예요. 이거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쇼핑 단계로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병행하시면 상품 판매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왕 뭐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얻으면 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든. 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소비자들로부터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막 어떤 분들은 잘 모르니까 막 제품 사진 넣고 막 광고를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묘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광고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도 그렇고요. 심지어 TV 광고도 손익분기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네. 예, 자세히 보시면 정말 온라인에 광고 많이 한 업체들 그게 다 적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광고는 손익분기점을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면 광고는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예, 효율성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매출이 오르던 브랜드 가치 인식률이 굉장히 높던 거기에 맞는 영상, 이미지를 가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컨택하셔서 만나셔야 돼요. 네. 예, 무작정 뭐 연예인 쓰는 것도 답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디어, 정말 소비자의 욕구를 끌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라는 게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광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 많지 않아요? 네. 이거 정말일까? 맞아요. 사고 네. 싶다? 네. 뭐 이러한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TV 광고처럼 SNS 광고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SNS 쪽 광고를 보시면 유튜브도 그렇고 어떠한 광고를 보셔도 본인이 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을 겁니다, 아마 욕구가. 그렇죠. 심지어 클릭해 볼 때도 있어요. 네. 그러한 광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걸 다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아이디어라는 거죠. 소비자가 보고 눌러볼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 대표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 대표님이 이제 지난 6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성장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가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빈털털이에요. 빈손입니다. 네. 빈손 백수 청년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분위기에서요. 그렇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점에서요. 경제 지금 정말 안 좋잖아요. 네. 네. 저는 온라인 사업 계속 할 것 같은데. 아, 처음도 그걸로 성공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비전을 계속 좋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온라인 쪽을 현재 15년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직함이 판매 전략가예요. 예, 15년째 온라인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계속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잘 나가던 업체들이 바뀌죠. 네. 예,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땐 다음 카페가 잘 나갈 때는 다음이 더 위에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네이버가 더 위로 올라섰죠. 그것처럼 굉장히 뭐 작은 업체들도 급변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거기에 잘 맞추는 업체가 살아남거든요. 오프라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도 보면 신사탄 하시잖아요. 옛날엔 장사 잘 됐는데 아, 맞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네, 그래. 맞아요. 그런 경제가 문제야. 제가 봐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온라인도 잘 보면요. 거기에 맞춰서 잘 변화하시는 분은 계속 잘 돼요. 예, 십몇 년째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변화 못 하신 분들은 이미 사장돼서 없어졌죠. 예. 그래서 저는 생존 오래 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그 결론은 목적입니다. 그 생존을 오래 한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쪽에 일을 생각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사실 우 대표님처럼 매일 그거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온라인은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혹시 대표님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사업 분야가 있으세요? 온라인 사업 말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은 게임이에요. 게임? 온라인 게임? 게임 제작이요? 제작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네, 회사 해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게임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건가요? 예전엔 게임 엄청나게 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할 정도로. 예. 예. 게임 산업이 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캐주얼 게임이에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십니까? 네, 예, 하나의 네, 캐릭터. 네. 이런 거죠. 한 4명이서 기획하고 제작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런 게임이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해보고 거예요? 싶어요. 옛날에는 해보고 싶으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하.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역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또 대박을 치려고 사업을 했는데 네. 지금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남으면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성장시켜서 여기에 자본력으로 다른 사업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잘 되어지고 자본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면 게임 사업 해보고 싶어요. 괜찮죠? 게임 산업도. 그런가요? 예, 망해도 지장 없을 때 할 네. 거예요. 제 욕심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 제작비가 상당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못 뛰어들어요. 옛날에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할 때도요. 네. 와, 서버 방문자가 짜증이 나요. 서버를 또 사야 되니까. 서버가 비용이 들어가요. 이익은 없는데 서버를 또 사야 되니까 방문자가 솔직히 정말 감사하지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돈은 못 버는데. 와서 돈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벌었거든요. 게임 사이트 운영할 때. 많이 버는군요. 50만 원, 1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근데 그 당시에 서버가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3, 400 정도로 다운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 사이트도. 또 저희가 모르는 또 그런 게 있군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업은 좀 약간 회피해야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또 워낙에 뭐 책도 내셨고 강의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강의 네, 나가시면 또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또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로 네. 어떤 고민들 좀 털어놓던가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지, 성공할 수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최근에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회사들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요. 판매 관련돼서. 그런 업체들은 얘기하시는 것들이 정책인 거예요. 이걸 지금 뚫고 나가던가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시장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치고 오는 업체가 더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어떠한 과도기라고 보시는, 잘 나가시는 업체는 과도기? 어떠한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컨설팅의 시각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지금은 네. 이제 어느 큰 성과를 거두시고 이제 점점 더 크게 성장을 해나가시는 과정이신데, 우리 PD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답니다. 네. 그러한 우리 우성민 대표님은 네. 월급이 됐든 네. 아니면 뭐 가외에 어떤 목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 투자하는가,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네, 계시는데 네. 그런 또 목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세요? 부동산? 저 지금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네, 저 월급 많이 안 가져가요.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회사 내에. 또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재투자 되게 많이 하고요. 직원들 복지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저는 저희 회사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 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죠. 예전보다 훨씬 낫고요. 제 수입의 거의 한 반 이상은 와이프한테 가고요. 애가 5명이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끓여도 10번 끓여야 돼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돈이 먹고 사는 대로 꽤 많이 들어가요, 저희 그러겠네요. 집이. 부식비가. 그래서 월급의 반은 저희 와이프가 거의 다 가져가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제가 거의 쓰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떠한 저를 위해서도 투자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다니고요. 그리고 주식 공부 조금 하고 있고요,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상장할 수도. 그렇죠. 상장사 대표가 주식을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좀 배우고도 있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어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꼭 미래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죠. 결국 이은영 PD 들으셨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예. 적금도 조금 하고 있어요. 우리 PD는 주식에 빠져 있었어요. 아, 정말요? 적당히 분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소에 용돈 얼마나 쓰세요? 용돈을 받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여유롭게 편하게 용돈이라는 개념은 너무 소박- 없어요. 네. 그 법인의 그렇죠. 대표는 대부분 회사의 비용으로 거의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업무 분이고 상이니까. 업무 상일이 대부분이에요. 하루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는 예를 들어 회장 네. 얘기할게요. 뭐 예.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돈 쓰는 사람은 와이프다. 아, 네. 왜냐하면 일하느냐고 바빠요. 솔직히 사람 오히려. 만나고 뭐 맞아요. 하고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매일 저도 뭐 미팅 끝나고 일하고 뭐 끝나면 거의 뭐 12시, 1시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집에 가서 자고 또 나오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용돈 좀 받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또 애들한테 또 들어가고. 똑같네요. 네, 저는 그렇죠. 여기 대표님이시고 또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성공하신 뭐 부자분들이라고 하면 하루 용돈은 과연 대체 얼마나 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덜 쓰실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먹는 것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삼시세끼 밥 먹고 예. 왜냐하면 네. 저 김성숙 아나운서도 싱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 말고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저한테만 쓰거든요. 뭐 여자분들 대부분 많이 그러시죠. 네. 저 머리도 네. 10,000원 주고 잘라요. 아, 그렇군요.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헤어스타일에는 돈을 좀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요게 얼마지? 7, 8만 원? 협찬 쓰셨네요. 받았습니다. 협찬 받았습니다. 협찬. 아, 오늘 저희 협찬. 방송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제 책하고 또 페이스북 막 이런 거 보시고 네. 한 원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협찬이 들어오네요. 영업용으로 좋다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북을 영업용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의 채널로서. 어쨌든 이제 한 기업의 오너시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최근에 뭐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연필되고 있는데, 네. 대표님만의 뭐 리더십 같은 게 좀 따로 있으세요? 대표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뭘까라고 뽑는다면 첫 번째는 버티는 것 같고요. 잘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돈이 없는 대표는 돈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죠? 돈이 없는 대표가 돈을 끌어와야 돼요. 예, 인맥 이런 거 네. 없을 급할 테지만 때죠. 그렇죠.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직원들하고 상생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외부 상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잘 되면 나랑 고생한 사람들 성장시켜주고요. 그 친구들 돈 벌게 해주고요. 자리 만들어주고요. 이런 거 하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운 잘 되는 원칙은 그렇거든요.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지키고 있고 굉장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우성민 대표님한테 정말 살아있는 노하우와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정말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이게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힘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보는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그렇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자기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될까 말까 의심을 네, 갖기 네, 시작하면 네.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표님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주 간략하게 뭐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간략하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짧고 다 길게 하셔도 돼요. 해주세요. 짧고 길게 해주세요. 네. 사업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을 권유하고 싶진 않고요. 본인이 정말 해보고 싶고 실패할지라도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면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업을 굉장히 좋은 전망을 그리고 정말 회사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대기업 인수하고 있고 1년 후에 1,000억 벌 거고 이렇잖아요. 사업 계획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사업이 안 돼도 포기를 안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돈이 안 돼도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못 죽어. 난 눈 감고 못 죽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업을 정말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또 아주 뜻깊은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또 준비가 되어 네, 있죠. 저희가 또 섭외를 이제 끝냈습니다. 네. 네, 정말 섭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한 번쯤은 이용해 쓸 법한 곳입니다.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석봉 대표님에 대한 양력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죠. 네. 자, IMF 당시에 40세 나이에 200만 원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하셨고요. 오직 토스트 하나만으로 연봉 1억을 버는 노점상의 신화의 주인공이시고 현재는 체인점 100여 개를 가진 기업의 CEO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분도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토스트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요. 예, 저도 배고플 때. 먹었던 기억은 없지만 이렇게 네. 자주 길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분이 가지고 계신 내공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하나 저희들도 배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첫 호흡을 맞춰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저 김정숙 아나운서가 워낙 잘하시니까 프로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상당히 실망이에요. 네. 우리 저 김정숙 아나운서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좋은 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